소화빈혈과 식사관리 2편 소화빈혈 알아보기입니다. 이번 2편에서는 소화빈혈의 원인과 증상을 알아보고 가정에서 체크해볼 수 있는 위험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화빈혈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철분과 관련된 원인과 기타 원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철분과 관련된 원인으로는 영양소 필요량 증가와 영양소 섭취량 부족 문제가 있으며, 먼저 영양소 필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생후 6개월 이후 영아와 성장기 아이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생후 5개월까지는 모체로부터 저장해온 철분으로 충분하지만 생후 6개월 이후로 넘어가면 저장하고 있던 철분이 점차 소진되기 때문에 철분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성장기 아이의 경우 혈액량이 증가되고 근육 발달이 활발하기 때문에 체내 철분 필요량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 다음 영양소 섭취량 부족은 말 그대로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섭취량에 비해 적은 경우를 말하며, 먹는 양 자체가 적은 아이와 육류 해산물 또는 채소 반찬을 골고루 먹지 않는 아이, 그리고 모유 수유 또는 분유만 먹는 아이가 이에 해당되며, 특히 장기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의 경우도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내 철분 흡수율이 저하되는 경우 빈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하거나 염증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와 만성설사로 인해 영양소 흡수에 장애가 있는 아이는 철분이 정상적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설되기 때문에 빈혈이 나타날 위험이 높습니다. 이 밖에 빈혈이 생기는 기타 원인으로, 첫 번째, 철분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할 경우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과일 채소를 먹지 않는 아이는 신선한 과일, 채소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와 헤모글로빈 합성을 돕는 엽산이 부족하게 되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 또는 생선 반찬을 먹지 않는 경우에도 철분이 결핍되어 빈혈이 나타날 위험이 높습니다. 두 번째, 임신 중 엄마가 영양 불량 상태일 경우 태아에게 전달되는 영양소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미숙아 또는 저출생 체중아의 경우 만사가에 비해 출생 시 철분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하고 태어나 출생 후 정상아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 철분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빈혈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추위와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사실상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여도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먼저 질환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화빈혈을 진단하는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볼까요? 소화빈혈은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에 따라 판정되며 연령별로 판정 기준 수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만 59개월까지의 영유아 빈혈 판정은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11g/dL 미만일 때, 만 5에서 11세 어린이는 11.5g/dL 미만일 때 빈혈로 판정됩니다. 소화빈혈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식사 관련 요인과 기타 위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사와 관련된 위험 요인에서는 식사량이 적거나 골고루 먹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과 부식으로 먹는 어육류, 콩류, 알류, 채소류에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만약 아이가 끼니 자체를 거르거나 고기 생선 반찬을 싫어해서 먹지 않으면 식품으로부터 보충되는 철분이 감소되어 영양 불량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식사나 이유식은 먹지 않고 간식이나 우유만 많이 먹는 아이일 경우 해당 식품의 영양소만 한정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영양 불량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위험 요인 첫 번째, 이유식 시작 시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은 생후 4개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며, 만약 이유식 시기가 늦어져 생후 6개월이 지나고 시작하게 되면 아이의 몸에 저장된 철분은 고갈되어서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또래보다 성장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근육의 미오글로빈과 혈액은 철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혈액량이 증가하고 근육이 커지면서 많은 양의 철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들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가 느려지거나 저성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가 요즘 들어 유난히 힘이 없고 자주 칭얼거리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아 빈혈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중 한두 가지에 해당된다 해서 무조건 아이가 빈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가정에서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주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소아빈혈과 식사관리 3편. 소아빈혈과 관련된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편에서 만나요.